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 소속 교육봉사 동아리 인사이언스의 김용호입니다. 요즘처럼 좋은 날씨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니 많이 갑갑하시죠? 실제로 만나서 활동을 진행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재미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출석은 한번 불러볼까요? 박준호 학생, 네, 노현진 학생, 네, 김유진 학생. 네, 네, 다 왔네요. 그럼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아는 학생 있나요? 젤리 만들기요. 네, 맞아요, 준호 학생. 오늘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젤리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활동은 학습 목표, 미리 생각해보기, 실험 준비물, 실험 과정 및 방법, 그리고 실험 포인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연진 학생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알긴산 나트륨의 성질을 이용하여 겔 상태의 젤리를 만들어 보자. 네, 잘했어요. 알긴산 나트륨, 겔 상태, 여러분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크게 어렵지 않으니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 젤리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접하는 이 젤리는 과연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끈적끈적한 게 액체 같아요. 저는 액체처럼 흘러내리지 않아서 고체 같아요. 네, 맞아요. 젤리는 용기의 모양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액체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고체처럼 뭉치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 고체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젤리는 물질의 상태 중 과연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젤리와 같이 요즘 저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손소독제와 같은 물질의 상태를 겔 또는 콜로이드 상태라고 합니다. 겔 상태는 젤리처럼 고체의 형태는 가지지만 고체와 같은 단단한 상태가 아닌 것을 말한답니다. 액체도 고체도 아닌 겔이라는 또 다른 상태로 분류되는 것이지요. 다들 이해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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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물질들이 겔 상태의 물질일까요? 혹시 아는 학생 있나요? 도토리 묵이요. 치즈요. 네, 맞아요. 도토리묵, 치즈를 포함한 치약이나 두부, 손소독제, 푸딩과 같은 것들을 겔 상태의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이런 젤리를 만들어 볼 텐데, 이 젤리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재료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활동 재료로는 큰 종이컵과 작은 종이컵, 플라스틱 비커, 일회용 스포이드, 플라스틱 병, 알긴산 나트륨, 염화칼슘, 수성색소, 그리고 일회용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데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에서 만든 젤리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활동에서 만든 젤리를 절대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활동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은 절대 눈이나 입에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옷이나 피부에 약품이 묻었을 땐 즉시 흐르는 물로 씻어 주어야 합니다.
실험 과정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플라스틱 비커에 따뜻한 물 100ml와 염화칼슘 1g을 넣어 염화칼슘 수용액을 만들어 줍니다. 이때 일회용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잘 저어줍니다. 작은 종이컵에 염화칼슘 수용액을 25ml씩 분배해 줍니다. 종이컵에 따뜻한 물 40ml와 알긴산 나트륨 1g을 넣고 숟가락으로 저어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걸쭉해질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약 10ml의 알긴산 나트륨 용액을 작은 종이컵에 분배하고 각기 다른 색의 색소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색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색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니 적당히 넣어줍니다. 염화칼슘 수용액에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색깔의 알긴산 나트륨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린 후 반응을 관찰합니다. 일회용 숟가락으로 젤리를 플라스틱 병에 넣어줍니다. 이때 용액이 손에 묻지 않도록 조금씩 넣어주세요. 짜잔! 그러면 이렇게 예쁜 겔 상태의 젤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젤리는 잘 만들어졌나요? 모양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너무 높은 곳에서 알긴산 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려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넣어주도록 하세요. 연진 학생은 잘 만들어졌나요? 저는 이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정말이네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활동을 끝마치고 실험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합시다. 실험에서 사용했던 알긴산 나트륨과 염화칼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알긴산 나트륨은 물에 녹으면 끈적끈적해지는 점성이라는 성질이 있으며 안정제 및 점성을 증가시키는 증점제로서 그 효과가 우수합니다. 또한 염화칼슘은 물을 만나면 칼슘이라는 금속 성분을 물에 내보내는 성질을 가지는데 이 물에 녹은 칼슘이 알긴산 나트륨을 젤리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험에서 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 알긴산 나트륨과 염화칼슘을 사용했습니다. 다들 이해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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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알긴산 나트륨은 젤리를 만드는 용도 외에도
아이스크림, 케첩과 마요네즈, 맥주, 잼 등 저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젤리 만들기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있나요? 선생님, 그럼 물질의 상태는 혹시 고체, 액체, 기체, 젤로 총 4가지인 건가요? 음, 일반적으로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개를 굳이 표현하자면 고체와 액체 사이의 반고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연진 학생은 질문 있나요? 실험에서 사용한 염화칼슘 대신에 다른 재료로도 젤리를 만들 수 있나요? 염화칼슘 이외에도 염화바륨, 황산알루미늄, 황산아연, 황산구리, 질산은 등 특정 금속 성분을 가하면 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나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다면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모두들 수업 듣고 따라와 준다고 고생했고,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상 팀 인사이언스 김용호의 탱글탱글 젤리 만들기였습니다. 젤리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더 생각해보기입니다. 더 생각해보기에서는 실험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 생각해보기입니다. 젤리의 모양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모양의 젤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만들어 보았던 동그란 모양의 젤리 말고 다른 모양의 젤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했던 실험에서는 염화칼슘 수용액에 알긴산 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려 동그란 모양의 젤리를 만들었죠. 스포이트에서 떨어진 물방울 모양이 수용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모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모양의 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만들고자 하는 모양의 틀이 필요합니다. 이 모형 틀 안에 염화칼슘 수용액을 먼저 넣어준 뒤 적당량의 알긴산 나트륨 수용액을 추가적으로 넣어준다면 겔 상태의 특징에 따라서 모형 틀 모양으로 겔이 굳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겔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한 뒤에 모형 틀을 제거해 준다면 원하는 모양의 젤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생각해보기입니다. 앞서 제가 실험 주의사항으로 실험을 통해 만든 젤리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젤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젤리를 만들 때에는 젤라틴이라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젤라틴은 동물의 몸속에 있는 콜라겐이라는 천연 단백질을 뜨거운 물로 처리해주면 얻을 수 있는데요. 젤라틴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젤라틴은 여러분 주변의 많은 것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젤라틴이 사용되는 것들의 예시로는 족발, 아이스크림, 초콜릿, 그리고 케이크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음식들을 만들 때 사용되고 액체 상태의 물질들을 겔 상태로 굳게 만들어 주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더 생각해보기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젤리 만들기 실험을 복습해보도록 합시다.
실험 과정 중에서 염화칼슘과 따뜻한 물을 섞어 염화칼슘 수용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알긴산 나트륨과 따뜻한 물을 섞어 알긴산 나트륨 수용액을 만들었고, 그 수용액에 수성 색소를 넣어준 뒤 열심히 섞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색소를 넣어준 알긴산 나트륨 수용액을 염화칼슘 수용액에 한 방울씩 떨어뜨린 결과 물방울 모양이 유지되며 겔 상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물에 녹아있던 알긴산 나트륨이 염화칼슘을 만나자 액체였던 수용액이 모양을 유지하는 젤리 상태, 즉 겔 상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염화칼슘은 알긴산 나트륨을 겔 상태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보기 위해 함께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손소독제. 이 손소독제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1번 고체, 2번 액체, 3번 기체, 4번 겔. 네, 정답은 4번 겔입니다. 손소독제는 저희가 실험에서 만들어 보았던 젤리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겔 상태입니다. 다들 맞추셨나요? 그럼 다음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물질 중 물질의 상태가 겔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푸딩, 2번 치약, 3번 지우개, 4번 순두부. 정답은 3번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는 1번의 푸딩, 2번의 치약, 4번의 순두부와 같은 겔 상태처럼 물렁물렁하지만 겔 상태에 비해 단단함의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고체로 분류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실험에서 알긴산 나트륨을 젤리처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1번 따뜻한 물, 2번 염화칼슘, 3번 수성색소, 4번 스포이드. 정답은 2번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의 금속 성분이 알긴산 나트륨을 젤리처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젤리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1번 염화칼슘, 2번 젤라틴, 3번 알긴산 나트륨, 4번 수성색소. 네, 정답은 2번 젤라틴입니다. 젤리 만들기 더 생각해보기 에서 설명해 드렸었죠. 염화칼슘, 알긴산 나트륨, 수성색소를 이용하여 만든 젤리는 절대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 젤리는 여러분들에게 겔 상태를 알려드리기 쉽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퀴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퀴즈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